제주도에서 흙 작업하는 한용민입니다. 제주도에서 금속공예 활동을 하고 있는 오자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제주도가 고향은 아니고요. 서울에서 이주해 온 지가 건 한 30년이 돼가요. 도예 작업을 하는 김남숙입니다. 저는 제주도 애월읍에서 나무 작업을 하고 있는 양웅걸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주도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융합디자인학과의 이광진 교수입니다. 저는 원래 금속공예를 하는데 최근에는 영역을 넘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그런 작업도 많이 하고요. 전 이 가시리에서 도예 작업하고 있는 오창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주를 미나로 그리고 있는 동양화가 루시손입니다. 저는 고향은 서울이고요. 제주에 온 지는 7년 정도 됐어요.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말이에요. 저는 식계라는 말이 이번에 전시 준비를 하면서 진짜 처음 들어봤거든요. 허영만의 백반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분이 식계 음식점을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식계가 제사라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식객집 애들이 제일 무섭다고 했습니다. 식객 음식이 좀 화려하고 다양하잖아요. 뭐 하나라도 더 얹어 먹기 위해서 식객집 애들한테 잘 보여야 돼. 식객집 애들이 제일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식계라는 말은 사실 처음 들어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서 식계라는 걸 검색해 봤더니 제주도 제사를 일컫는 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쉽게 먹으래 글라?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저는 이제 캐톨릭이었는데 계속 지냈죠. 근데 최근에 미사 쪽으로 좀 간소화시키는 걸 했는데 한 3년 정도를 제사를 안 지냈거든요. 그랬더니 뭔가 우리 아버님께 죄를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다시 올해부터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제주어, 저희 집은 그 옛날 방식 그대로 합니다. 좀 특이한 게 저희 집은 남자들이 요리를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적 담당이고 저희 형님이 묵하고 이제 생선 굽는 것들을 담당하고 여자분들은 떡하고 지짐 같은 거를 하고요. 내가 죽은 후에 나의 재산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작품이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4가지 신념을 제주 문자도 형식을 따서 쓰게 되었고요. 제주도에 있는 동식물들이 들어감으로써 제주의 문자도의 그 특징은 살리면서 저만의 색깔을 담아서 가볍게 집에 걸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영상 작업도 하게 됐어요. Four Beliefs라는 제목의 6분 20초의 영상이고요. 그림 속에 있지 않은 고양이들도 등장을 하는데요. 고양이는 저 자신이고 영상 작업에서는 그림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담았고요. 제주 전통 민요를 느영나영이라는 음악을 담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에 읽었던 소설책이 가장 인상이 깊게 남았는데 거기에서는 그 어머니가 제사를 지내지 말라라고 유언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뭐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서 여행을 가서 그 여행 장소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그 책을 읽을 때도 나의 할머니가 좀 떠올랐거든요. 지금은 30년 동안 저희 친정 엄마가 제사를 지내고 있고 어머니 이후에는 제가 제사를 지내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전시 주제를 할머니의 제사상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기억이 있죠. 돌처럼 묵직하고 강직한 성품의 할머니였거든요.
우리 할머니를 닮은 그릇을 만들어 봐야겠다. 틀니를 하셨었기 때문에 빨간 딸기만 보면 할머니가 기억이 나거든요. 잘 익은 빨간 딸기, 할머니를 닮은 묵직한 내가 만든 그릇에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올려놓고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가족들한테 얘기도 하고 회상하기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전시에 출품할 작품은 두 가지인데 낮은 좌탁하고 호족반이라는 소반이에요. 제사 문화가 간소화되면 예전처럼 막 큰 상에 제사 음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갖춰놓는 게 아니고 딱 필요한 음식 몇 가지만 준비해서 상차림을 하는데 상차림이 간소화되지만 정성은 들어갈 거잖아요. 밑에 있는 상도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간 음식과 정성이 들어간 상, 그리고 좋았던 기억들을 같이 떠올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작품을 출품하게 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에 대한 정성의 표현을 담은 작품을 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품 주제는 조근 식객상이라고 써봤는데요. 저희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제가 가지고 있질 않아요. 1948년도에 4.3 사건 때 행방불명 되셨고, 시간이 흘러서 4.3 평화공원이 조성이 되고 4.3 평화공원 행불자 묘역이 생겼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저희 아버님이 추석 차례상을 지내고 나서 이제 항상 성묘를 그때 갔어요. 갈 때마다 느꼈던 게 조금 더 정성 들여서 그 차례상을 이렇게 제사상을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 그래서 그걸 이번에 그 의뢰가 왔을 때 요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가 도예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 구색이 아주 갖춰진 상차림은 아니지만 좀 그 작은 형태로 요걸 담아보면 굉장히 의미도 있고 좋은 작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트레이 형태로 준비해서 트레이가 상이 되고 음식을 이제 세팅을 해서 차례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상차림을 준비했습니다. 돌탑 같은 작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올레길이나 이런 데 다닐 때 보면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돌을 올려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어떤 그 소망하는 게 많구나. 각자 다 다른 마음으로다가 이제 돌을 얹어놓는 정성, 거기다 이제 표출하는 건데, 그래서 제사도 마찬가지로 정성이고, 그 다음에 고인이 그동안 쌓았던 업적들이 축적된 것 같은 느낌?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하나의 또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거니까 의미를 담고자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제주도에 있는 대나무 형태로다 이제 촛대를 제작을 했거든요. 부채살이 있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다 광배를 줬고요. 그래서 대나무가 갖고 있는 어떤 절개 같은 느낌과 그다음에 꼿꼿함,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대나무로 된 어떤 작품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조상들의 생활했던 모든 기억들이 이렇게 비춰지는, 아니면 또 저희가 보호받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거로 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달이 안 돼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신 데가 저희 부모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상차림은 어떨까 해서 좀 많이 바뀌었는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소식하시고 술을 안 드셔서 차 위주로 이제 작업을 들어가게 됐고, 아담한 사이즈, 담백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기도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입장에서 급들이 되게 높습니다. 내가 떠받쳐 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보편적인 형태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술을 안 드시니까 저는 차를 올리고 싶어서 다광과
뚜껑이 있는 찻그릇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사 때 그 향을 피움으로 해서 부모님을 공양하는 의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향로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가가 내려와서 이제 제사를 받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영가에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지 않을까 해서 화양연화라는 제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추억? 간 사람에 대해서 추억하는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그런 규칙에 얽매여서 진짜 슬픔이나 진짜 그리움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개개인의 개성을 살려서 그 개인을 기억하는 형태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행사 자체가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사 형식 말고 모이는 자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식사하면서 제 얘기를 한 그런 거로 만족해요. 제 바람은 그냥 만나서 좋은 시간 갖고 차 한 잔 마시는 거, 아니면 제가 평상시에 커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예쁜 머그잔에다 차 한 잔 올려놓고 가족끼리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저한테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사가. 제가 결혼을 해서 제사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제사라고 하면 진짜 부담스러운 숙제거든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제사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으로 하는 게 많아요. 누군가 이제 기억할 수 있는 의미로 제사가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기일에 다 같이 모여서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영화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어머니도 똑같으신 생각이에요. 나중에 당신이 돌아가셨을 때 그 날을 기억을 해주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화합의 자리를 좀 가지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도구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그릇을 가지고 올렸을 때 그게 가장 좋은 제기 그릇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고 편하게 사용했던 그릇 그대로 쓰는 것도 좋은 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사라는 것이 돌아가신 날은 굉장히 슬픈 날인데 그 기일에 맞춰서 형제들이 모여서 뭔가 얘기를 나누고 웃을 수 있고 축제의 형태로 변화하고 그런 의미를 지닌 게 저는 식계이고 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삶을 마감해서 제 자식이 저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든 안 지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삼시세끼 먹는데 오늘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기일이다 그러면 그냥 먹던 상차림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 켠에 밥하고 국하고 해서 오늘이 아버지의 기일이니 대세김질하는 그런 날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